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와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불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문제겠지만 제 관점에서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의 진짜 문제. 제 생각에 저출산 고령화는 조금씩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듯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잉크로 인해 어떻게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0년간 대한민국 평균 연령 추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0년간 약 5세 정도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2022년 월드컵, 2002년이죠. 2002년 당시 한일 월드컵, 그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연령은 약 32세였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대한민국이 불과 20년 만에 40대 중반의 중년의 대한민국으로 변한 것이죠. 인구 구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고령 인구 변화 심각합니다. 자, 24년 19.2%라고 나오는데요. 자, 작년 12월 말 우리나라는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섰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흐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굉장히 높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인구 추이는 이미 꺾였습니다. 2018년 최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당연하게 느꼈던 6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저출산 고령화의 잉크가 묻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분야는 의료, 연금, 교육, 자영업, 노동, 사회 이렇게 6가지 분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의료 분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건강보험은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복지를 보장해온 아주 유용한 제도였는데요. 자, 그동안은 노령층의 부담이 크지 않았죠.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노령층은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는 내줄 젊은 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재정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기사를 보시면 자, 건보재정 내년에 적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건보재정 이 기금 자체가 적자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는 수지라고 하죠. 이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거고요. 쌓아왔던 기금이 점점 적자로 채워지면서 2028년이 되면 그때는 이제 재정까지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빨리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했던 건강보험. 당연히 병원 가서 싸게 진료받고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믿었던 건강보험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파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늦춰보고자 정부에서도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고 기존의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일정 베네핏을 주고 다시 재가입을 하려는 그런 개혁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저항이 거세겠죠. 국민들의 저항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혁이 제대로 될지 과연 이 분열의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사회적 합의 이런 걸 원만하게 이룰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의료 민영화의 길로 조금씩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두 번째 분야입니다. 연금입니다. 자, 국민연금과 4대 직영연금의 미래 밝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작년에 정부에서 개혁안을 내긴 냈습니다. 내긴 냈는데요.
네, 이 개혁안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왜냐하면 고갈을 막지는 못하는 개혁안이기 때문이죠. 약간 시점만 늦췄을 뿐 결국 고갈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혁안이 나왔지만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았고 입법적으로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의외로 영향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뒤에 고갈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실제로 연금 문제가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상황이 되면 의외로 연금 문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분야입니다. 네, 교육 분야죠. 네, 이제 요 몇 년간 가장 저출산 고령화에 잉크가 많이 묻어나게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영향이 왔습니다. 네, 어린이집 유치원 지난 10년간 29%가 감소했다는 기사 보실 수 있고요. 네, 병설 유치원 문 닫고 있습니다. 자, 당첨 경쟁 10년 전만 해도 추첨 당첨됐어요. 너무 좋아요. 막 부모님들 막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5명 기준도 못 채워서 유치원이 문을 닫는 통폐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다음은 어디일까요? 초등학교죠. 네, 초등학교 이미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왜냐하면 작년 2024년부터 40만 명대가 무너진 30만 명대 출생아들이 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30만 명대 2018년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졸업은 40만 명대 태어난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입학은 점점 이제 30만 명대, 그 다음에 20만 명대 신생아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학급은 감소합니다. 네, 학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수도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떠납니다. 선생님들 떠나지만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아요. 학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어 했던 선생님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갑자기 갈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써부터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은 좀 멘붕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애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교사 수요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잉여교사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잉여교사들. 이 잉여교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국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넘치는 이 교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영업 분야입니다. 자, 자영업 분야 요즘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죠. 네, 폐업 공제금이 사상 최대로 지급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자영업의 위기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온라인 쇼핑 강화 아니면 임대료 상승, 물가 상승,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은 인구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번화가 메인 상권의 주 소비층은 10대와 20대 젊은 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10대와 20대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번화가에서 소비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인구 자체가 줄어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은 이제 근본적으로 인구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조금씩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심지어 요즘 젊은 세대들 수도 적지만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네, 57%가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연말 연시 분위기가 나지 않죠. 요즘 크리스마스 밖에 나가 봐도 옛날처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적으니 장사가 되지 않겠죠. 자영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부동산 시장에도 바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 번화가에도 텅 빈 점포, 네, 공실률, 강남 가로수길 엄청나네요. 그나마 명동 외국인 관광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알 수 있고요. 자, 상가 투자 대부분 레버리지를 끼고 하죠. 굉장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임대료 공실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상가 분야에서 뭔가 부동산 시장에 균열이 온다. 그러면
이러한 파급력이 경제의 어느 분야까지 미치게 될지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부디 큰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야는 이제 노동 분야입니다. 노동 분야, 점점 저출산 고령화의 잉크를 묻혀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구인난. 일부 대기업은 구직난이에요. 너무 취업문이 좁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농업, 일부 서비스업,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 기피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역시나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만약에 인구가 비슷하게 유지가 됐다? 지금처럼 심각한 구인난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젠 사람이 귀한 시대입니다. 사람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5명이 면접을 봤다면 이제는 2명이 면접을 보는 사회죠. 상대적으로 취업의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덜 우수한 인재들이 자리를 채우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기업 경쟁력, 행정 능력, 교사의 수준,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서비스 질의 수준이 낮아질 겁니다. 이건 이미 체육계에서 좀 검증이 되고 있죠. 모수가 줄어들면서 우수한 스포츠 자원, 인재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메달 획득 수도 줄어들고 있고 야구나 축구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분야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그러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사회 분야입니다. 사회 분위기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예능에서 소위 S급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예능인들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 다 50대 아니면 40대라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늙어가는 TV 예능. 자, 언제까지 우리는 이 사람들을 봐야 될까? 이미 20년 동안 봐왔는데 언제까지 봐야 될까? 이분들이 환갑이 될 때까지 메인 MC를 하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능뿐만이 아니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드라마의 평균 주인공 연령이 무려 50세라고 합니다. 정말 나이가 많네요. 자, 최근 시작한 드라마죠. TVN 별들에게 물어봐. 여자 주인공 공효진 씨의 나이가 44세라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 이민호 씨의 나이는 37세고요. 30대와 40대가 로맨틱 코미디를 찍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걸 좀 시간을 돌려서 8, 90년대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구봉서, 배삼룡, 이주일 이러한 코미디언들이 최정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예능,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엄앵란, 신성일 같은 배우들이 로맨틱 코미디를 찍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층들이 좋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젊은 층들은 요즘 생각보다 TV 드라마를 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인터넷, BJ, 그러한 BJ들에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연히 이러한 TV 매체, 전통 레거시 매체들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인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예능이나 배우들, 요즘 20대 배우들은 거의 씨가 말랐고 30대 배우들도 국민 배우라고 할 만한 배우들이 없는 상황이죠. 이들 젊은 세대의 영향력,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영향력 자체도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콘텐츠 소비가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20, 30대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10대, 20대 인구가 적죠. 그들을 위한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은, 돈이 되는 4050, 6070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요. 그들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점점 사회는 조금씩 늙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죠. 광고도 옛날 노인층들을 대상으로 한 노화, 질병, 피로 이런 거에 대한 광고 아이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당연한 것들이 어떻게 당연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6가지 분야에 나눠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조금씩 저출산 고령화를 느끼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제 곧 느끼게 되실 분들이 대다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디 이 험난한 사회 흐름에 잘 적응을 하셔서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잘 살아남으시기를 응원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돈다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